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0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4년 8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글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기본 글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있다면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색상의 이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용지의 여백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는 11,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의 경우에는 10입니다. 그림을 삽입하는 문제에서 그림 삽입의 경로가 지시가 되어 있네요.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경로 잘 찾아가셔서 그림을 삽입하시면 되겠고요. 전체 3페이지를 만들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번호 1, 2,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번호 3, 4번,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의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의 경우에는 도형들을 그려주는 문제인데요. 거기서 개체를 묶기 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된다고 했으니까 개체 묶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용지 설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을 실행하시고 새로운 문서를 열어줍니다. 용지 설정을 하기 위해서 쪽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편집 용지가 있어요. A4 용지는 불만이 없고요. 방향도 세로 방향인 거 그대로 가시되 여백을 설정하셔야 되겠죠. 위쪽이라고 숫자값 10입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머릿말, 꼬릿말, 위아래는 10,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는 11이라고 하는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셔서 확인을 꼭 해주세요. 여기 위아래는 10, 왼쪽과 오른쪽은 11. 제보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설정. 여백이 이렇게 조붓하게 좁혀진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첫 번째 페이지에 문제 번호 1점 엔터, 2점 엔터에서 공간을 확보해 줄 거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 페이지에는 3점 엔터 엔터, 4점 엔터 엔터.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시게 되면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는데 여기에는 번호 넣지 않죠? 다시 1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스타일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고 데이터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글씨를 입력하시고 나서 전체를 몽땅 다 블럭을 잡습니다. 번호는 당연히 빼셔야 되겠죠? 몽땅 블럭을 잡으시고 스타일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록 잡은 곳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뉴들이 보일 텐데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친구 선택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너레이티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를 더 추가시켜 줄게요. 왼쪽 하단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스타일의 이름, 문단 모양에 대해서 글자 모양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단 모양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왼쪽의 여백을 15만큼, 문단의 아래 간격을 10만큼이라고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취소가 아니라 설정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문단 모양은 끝났고요. 글자 모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글자의 모양은 한글과 영문 따로 지시가 되어 있지만 크기나 장평, 자가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 먼저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크기는 10, 불만 없고요. 장평이라고 하는 친구 95, 자간이라고 하는 친구는 5.
이렇게 해서 숫자값 먼저 맞춰줍니다. 언어를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바꿔줄 거고요. 한글의 경우에는 도둠이라고 했으니까 글꼴을 도둠 찾으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한글이 끝났으면 다시 언어를 영문으로 바꿔줍니다. 영문에 대해서는 굴림이라고 했으니까 가나다 순서에 의해서 저 위쪽에 있나 봅니다. 설정하시고 추가하시고 설정 나오면 결과물처럼 오브라고 하는 곳에서 국민이라는 곳에서 끝나는 게 똑같이 보일 거예요. 스타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를 만들고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차트들도 영향을 받아요. 오타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해 주십시오. 2번 밑에다가 커서를 둘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표를 만들 거예요. 표 그림을 쿵 찍으시게 되면 몇 줄인지 몇 칸인지 세서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줄수는 5개, 그리고 칸수는 6칸이라고 넣어주시고 그 친구에 대해서 만들기 단추를 눌러주면 바로 제작이 될 거예요.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죠. 데이터 입력하시고 오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지시사항에 맞춰서 하나하나 맞춰주도록 하죠. 범위를 몽땅 다 잡을 거고요. 표 전체에 대해서는 도둠의 10이라고 했습니다. 글꼴 위쪽에 보시면 서식줄이 따로 나와 있죠. 글꼴과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도둠. 혹시라도 찾아봤는데 도둠이 안 보인다 하면 모든 글꼴을 다 보여다오 라고 선택하시면 숨어있던 글자들 다 보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정렬은 문자들은 가운데 있고 숫자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정렬을 가운데다 옮겨주도록 할게요. 숫자들만 쫘라락 선택하시되 오른쪽에 합계내는 것도 어차피 숫자로 나올 거니까요. 몽땅 선택하셔서 정렬을 오른쪽 정렬해 주도록 하죠. 세 번째, 셀 배경 색깔은 노랑이라고 되어 있죠.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받으시면 이렇게 컬러로 보이지 않고 흑백으로 보입니다. 이만큼이 노란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 정도는 구분이 될 테니까요. 범위를 정확하게 잘 잡으시고요. 표를 만드는 문제는 항상 나오니까 단축키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색깔은 컬러죠. 블럭 잡은 상태에서 C라고 하시게 되면 바로 색깔을 넣을 수 있는 대화창이 떠요. 색깔을 넣겠습니다. 면의 색깔을 이라고 해서 이름이 똑 떨어지게 노랑, 아래쪽에도 보면 똑 떨어지게 노랑 보이시죠?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밑에 있는 요 순색들 노랑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설정하시게 되면 색깔 들어갔고요. 네 번째,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를 구하고 여기까지만 끊어가 볼까요? 합계를 구할 때에 이 아래쪽에 X 표시되어 있는 곳은 합계를 안 구해도 되는 범위인가 봐요. 요만큼이라고 계산하는 범위에다가 합계는 요 옆에다가 낼 거니까 범위를 전체 요만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블록 잡은 곳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블록 잡은 블록 계산식을 합계 내주겠다, 평균 내주겠다, 곱해주겠다 보이는데 문제에서는 합계를 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블록 합계를 선택하시게 되면 답이 이렇게 숑 들어갑니다.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건 이 표에 대한 제목이에요. 따로 그냥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표의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의 가장자리에다 커서를 대시면 이렇게 네모가 포함되어 있는 화살표, 개체 선택 화살표입니다. 그럼 덩어리가 전체가 한꺼번에 선택된 게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캡션을 넣어다오라고 뿅 찍어주시면 표 1이라고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글자를 블럭을 잡으셔서 문제에서 주요국의 AI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다만 1번 문제에서 표뿐만 아니라 캡션도 도둠의 11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글자들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을 맞춰주세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까지는 여기서 해주실 수 있을 거고요. 요 표 위에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위쪽에 있는 서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군요. 다시 표를 붙잡고 오른쪽 버튼 개체의 속성을 들어가 보시면 캡션에 대해서 위치가 아래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걸 위쪽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설정 이렇게 올라간 거 확인되시죠? 이제 마지막 5번 선의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물 보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두 줄짜리 보이시죠? 대각선도 보입니다. 해서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잡아 주시고요. 여기도 단축키 이용해 볼게요. 선이니까 라인 L이라고 단축키를 쓰시면 이렇게 바로 또 선 바꾸는 곳으로 이동이 돼요. 두 줄짜리를 할 거거든요. 라고 선의 종류 골라주시고요. 바깥쪽만 그래요. 라고 뿅 찍으시면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두 줄짜리, 안쪽은 그냥 한 줄짜리인 거 보이시죠? 바깥쪽을 일단 두 줄짜리로 만들어줬고요. 블록을 풀어볼게요. 확실하게 두 줄짜리 보이시죠? 제목 부분 요만큼 그리고 앞에 있는 제목 부분 요만큼도 역시 두 줄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라인 L 두 줄짜리입니다. 선의 종류. 방금 저희가 범위 잡아준 거에 왼쪽과 위쪽과 오른쪽은 두 줄이지만 아래쪽의 경우에는 한 줄짜리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여기만요 라고 한 줄짜리 되어 있는 얘는 두 줄입니다 라고 모양 바뀌는 거 확인을 해주세요. 설정. 왼쪽에 있는 제목들도 쫘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라인 L 두 줄짜리입니다 라고 선의 모양 잡으시고요. 왼쪽과 위쪽 아래쪽은 두 줄이지만 오른쪽의 경우에는 한 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오른쪽에 있는 얘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구석에 있는 대각선 역시 선이니까 라인 L 대각선입니다 라고 하셔서 선을 하나씩 그어줄 테다 라고 뿅뿅 찍으시면 미리 보기 확인하시면서 나오세요. 설정. 이제 표가 다 만들어졌으니 요만큼의 색깔 칠해진 범위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차트 조건에 보시게 되면 표 내용에서 이거저거 그것만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요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잡아줬고요. 입력할 겁니다. 차트를 입력할 거예요 라고 차트 그림을 뿅 찍어주시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로로 서 있는 세로막대형이라고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데이터 다시 입력할 필요는 없겠죠. 데이터 편집창은 닫도록 할게요. 만들고 보니 크기가 좀 작아 보이네요. 조절점 이용하셔서 크기를 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표 안에 커서가 이렇게 십자가 화살표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좀 떨어뜨려 놓도록 할게요. 만들어진 친구에 대해서 차트의 내용과 묶은 세로막대형은 끝났는데 제목에 대해서 제목 이외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일단 제목을 선택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제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넣도록 하죠.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있죠. 굴림에 진하게 12라고 했습니다. 글꼴 한글이니까 한글 글꼴에서 진하게 크기를 12라고 바꿔주도록 하죠. 영문에 대해서도 따로 굴림이라고 넣어주도록 할까요? AI라고 하는 영문이 들어있으니까 같이 넣어주도록 하죠.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는 맞춰졌고요. 그거를 속성 채우는 건 하향이고 테두리가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개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 친구에 대한 속성을 따로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차트 제목의 속성이라고 선택하면 오른쪽에 속성 창이 따로 뜹니다. 여기에서 채워주는 거 선에 대해서 지정 가능하죠. 채우는 건 흰색이고요. 테두리에 대해서는 색깔까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검정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림자의 경우에는 효과를 주시면 되는데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림자가 살짝 꿍진 게 보이시죠?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이 속성창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열고 닫고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그냥 열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이외의 글꼴에 대해서는 굴림의 보통의 1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이외의 것들 쿵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글자의 모양을 편집하시면 돼요. 글자를 뿅 찍으셔서 굴림의 보통의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거죠. 10 반복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은 클릭하셔서 영문이 없으니까요.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한글에 대해서만 굴림의 보통의 10 이제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축을 보시면 일단 이 부분도 달라 보이고요. 축의 제목이라는 건 그 축에 대해서 따로 제목을 넣어달라는 건데 우린 지금 축 제목 자체가 없네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윗동네에서 차트에 대한 옵션 창이 이렇게 뜰 거고요. 거기에서 구성을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차트의 구성 요소를 뿅 찍으셔서 축에 대한 제목, 세로로 서 있는 아이죠. 기본 세로 제목이라고 하면 이렇게 축 제목이 추가가 될 거예요. 오른쪽 버튼 제목을 편집하겠다라고 해서 단위, 점, 글꼴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로로 누워 있죠. 이 친구도 오른쪽 버튼 축 제목의 속성 들어가 보시면 그 글자의 상자, 그 상자 보시게 되면 방향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가로로 편안하게 누워다오 라고. 숫자 값에 대해서도 뿅 찍으셔서요. 그 막대, 최소값은 얼마인지 최대값은 얼마인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는 70, 최대는 110. 사이사이에 70, 80, 90, 100 해서 주 단위가 10입니다. 지나가는 선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지만 결과물,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불필요한 아이 선택, 지나가는 선 정확하게 잡았는지 동글동글 구슬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지우기라고 하게 되면 지워지는 거 확인되시죠? 범례를 보시게 되면 테두리가 있는데 우리는 테두리가 없습니다. 얘도 범례의 속성, 선은 깜장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지시를 해줄게요. 결과물 보시고 혹시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식 편집기입니다. 출력 형태의 1번과 2번 분리가 되어 있죠. 우리도 번호를 괄호 1, 저는 줄을 아주 달리해서 쓸게요. 엔터 쳐서 아래쪽에다가 놓도록 할게요. 1번과 2번 장소를 확보했고요. 1번 옆에다가 커서 두시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수식을 넣을 겁니다 라고 하는 루트 기호 보이시죠? 뿅 찍으시면 수식 편집기가 뜰 거예요. 키보드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치시면 되고 키보드에 없는 기호들은 윗동네에 있는 기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적분 기호를 넣어줄 거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방향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방향키를 눌러가면서 원하는 위치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데이터 입력하시면 돼요. 분수의 경우에는 키보드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분수 기호 넣으셔서 또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겠죠. 방향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정확하게 커서가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어서 쭉쭉 작업을 해주세요.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그만할란다 라고 넣기 기호 누르셔서 나오시면 되고요.
수식 편집기의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오타가 하나라도 있으면 통째로 점수가 날아가기 때문에 오타가 없도록 찬찬히 입력을 하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오타를 확인하셨다면 이 친구를 이라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다시 수식 편집기가 뜹니다. 거기에서 잘못 쳤던 거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2번 옆에다 커서 둘 거고요. 입력에 수식이라고 기호 P이라고 하는 건 키보드에 있는 거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아래 첨자를 넣어야 될 경우에도 역시 기호에서 아래쪽에 첨자 넣을 거 선택.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방향키 눌러가면서 조그맣게 이퀄 줄 게 아니죠. 크게 줄 거니까 정확하게 보시고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닫기. 4번 문제에 대해서 조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기 도구 이용해서 작성할 거고요. 모든 도형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된다. 면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깔 없음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색상이 빨갛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다면 파랗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면 색깔감 맞춰주는 거고요.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알록달록 아무 색깔이나 넣어도 된다 라는 얘기예요. 제일 밑에 깔려있는 이 친구부터 그려주도록 할게요. 입력에서 글자 안 들어가 있는 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요. 개체에 대해서 크기를 여기에서 맞춰 주실 수 있지만 개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이 바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크기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 끝자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130에서 145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달라지면 안 되니까 크기 고정이라고 체크를 할 거고요.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죠. 그러면 채우는 색깔은 내 맘대로 면의 색깔을 적당히 줄 거예요. 선에 대해서도 모서리가 살짝 둥글게 깎여 있죠. 그렇다면 선 탭에 가셔서 사각형의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이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 위에 빨간색의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그 상자를 넣도록 하죠. 입력해서 글자가 들어있는 가로 글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일단 만들어 줄 거고요. 타이핑을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을 띄운다. 기본으로 가셔서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110에 17이라고. 그러면 그 값을 맞춰 주셔야 되겠고요. 그 크기는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안전하겠죠.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드래그해서 크기가 달라지면 곤란하니까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안전할 거고요. 채우는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면의 색깔이 빨강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름이 빨강이라고 정확하게 떠야 되겠죠. 지시는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선에 대해서 모서리가 완전 둥글게 깎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선 탭에서 사각형의 반원이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 만들어지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궁서 글꼴을 맞춰 줄 거고요. 크기에 대해서도 22라고 색깔은 하양 가운데에 있어요 라고 위치값도 맞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제목도 끝났네요. 그 위쪽에 밝은 요 하늘 색깔 글자가 안 들어있는 아이를 또 얹어주도록 할까요? 글자 안 들어있는 사각형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요. 개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부터 봐주세요. 그 크기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끝자락이 얘를 가리키고 있죠. 120에 50 크기는 고정.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줄 테다 라고 색깔 주시면 되겠고요. 모서리는 뾰족하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죠. 사각형은 직각입니다. 설정.
그 위에 그림과 글맵시 얹어져 있어요.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이라고 하는 아이콘 클릭하셔서 경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죠. 픽처에 들어가시면 이미지들이 보일 거예요.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2번을 열기. 바로 여기다 그리지 마시고요. 바깥쪽에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렸더니 도형 밑에 깔리는 거 보이시나요? 요 아이는 더블 클릭해서 똑같이 개체 속성 띄워봅니다.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40에 30이라고 하니까 크기를 40에 30 고정을 시켜놓도록 하죠. 그림에 대해서 효과가 회색조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이라고 하는 탭 가셔서 회색조라고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고 나오면 역시나 계속 깔려 있어요. 다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기본으로 우리 크기를 맞춰줬었는데 여기에서 본문과 배치가 어울려라 라고 사이좋게 어울리게 되어 있는데 도형들이 양보하지를 않는군요. 그렇다면 막강한 글 앞으로 나와라 나비를 눌러주시게 되면 도형보다도 더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설정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글맵시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입력에 글맵시 그림을 쿵 찍어 주시고요. 해결 과제. 글맵시에 대해서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크기가 50에 35, 글꼴은 도둠 파랑이라고 지시되어 있죠. 대화창에 보시게 되면 글맵시의 모양과 글꼴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색깔이나 그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나오겠습니다. 나비 넥타이 모양, 글꼴에 대해서도 도둠까지만 선택을 하도록 하죠. 만들어진 친구 살짝 겹쳐보니까 이렇게 또 도형들이 양보하지 않네요. 개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갈 거고요. 크기를 맞춰줍니다. 50에 35 고정을 시켜놓는 게 좋겠다. 사이좋게 어울려라 나비인데 양보하지 않으니까 글보다 앞으로 나와라 최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색깔, 채우는 색깔은 이미 파란색입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고요. 설정하면 이렇게 해결 과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경우에는 하이퍼링크를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이퍼링크는 세 번째 페이지가 제작이 돼야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도형과 글자 들어있는 아이 선택을 하셔서 하나 잘 만드시고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노란색으로 보이는 글자 안 들어가 있는 사각형 입력해서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임의로 만들어 주시고요. 직사각형에 대해서 두 개가 지시사항 되어 있는데 글씨 들어있는 아이와 글씨가 없는 아이가 있네요. 그럼 글씨 없는 아이 11에 15 개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 뜨죠. 기본부터 맞춰주도록 할 거예요. 크기를 고정할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채워주는 색깔은 내 맘대로 글자가 들어있는 사각형 만들까요? 개체에 테두리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갈 거예요. 기본 사이즈가 13에 13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고정할 거고요. 모서리가 살짝쿵 깎아졌네요. 선은 이라고 둥근 모양 지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채워주는 색깔에 대해서 흰색이다 라고 면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죠. 채우는 색깔은 이미 흰색이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도형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글씨는 나중에 한꺼번에 쓰도록 할게요. 다만 글씨가 이렇게 왼쪽 벽에 붙어 있고 조그맣게 커서가 깜빡거리는 거 보니까 글꼴은 좀 맞춰줘야겠습니다. 궁서의 20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글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글꼴이 궁서 크기는 20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커서가 가운데서 깜빡거리는 것만 확인을 해주세요. 옆에 있는 그 상자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가로 그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줬고요. 다만 여기에 크기는 언급이 없군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의 종류와 면의 색깔 없음, 글꼴에 대한 아이들 쭉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테두리 선택해서 개체가 선택된 거 확인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 뜬다고 했고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대강 넘어갈 거예요. 선에 대해서는 종류가 점선, 파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채우는 건 색깔이 없다라고 투명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설정. 그 안에 글씨가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 역시 글꼴 굴림의 18 가운데에 맞춰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글꼴이 굴림의 18 가운데 정렬. 이제 커다랗게 가운데서 껌뻑거리는 게 보이는군요. 개체들을 선택하셔서 복사하도록 할게요. 개체 선택. 클릭 드래그해서 싹 잡으시고 3개를 한꺼번에 잡았구나 라는 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복사할 겁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색깔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게 정확합니다. 드래그해서 아래쪽에다 내려놓을 거고요. 드래그해서 아래쪽에다가 내려놓을 거고요. 자, 이제 이 아이들은 색깔 서로 달라야 되니까 색깔 들어있는 친구만 더블 클릭해서 채우는 색상을 다르게 바꿔주세요. 어떤 색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글씨를 쓰도록 할까요? 글자는 개체 선택이 자꾸 되면 ESC 키를 눌러서 선택을 풀어주세요. 마지막 3번째 페이지는 데이터를 입력할 양이 좀 많군요. 제목 그리고 아래쪽에 내용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엔터 2번 치셔서 간격을 좀 띄워주는 게 좋겠죠. 밑에 문단의 번호 기능 넣는 부분도 사이가 뚝 떨어져 있죠.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는 엔터 2번 치셔서 공간을 좀 넓혀주세요. 입력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났습니다. 사이사이 간격 확인을 해보시고요. 위쪽부터 쭉 문서 작성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기능을 이용할 거니까요. 본문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커서를 맨 앞에다 두겠습니다. 종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는 쪽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머릿말 선택하셔서 위쪽에다가 넣으란다. 모양은 없다 라고 하면 이렇게 머릿말 공간에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행정 서비스라고 넣을 거고요. 글꼴에 대해서 도둠의 10 작업이 끝났으면 맨 위에 머리말 꼬릿말에 대해서 닫고 나오시면 되겠죠. 만약에 글자가 오타 보인다 라고 하면 이 범위 더블 클릭하면 다시 머릿말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닫고 나올게요. 제목에 대해서 언급된 대로 맞춰주도록 할까요? 몽땅 다 블록을 잡을 거고요. 글꼴 굴림의 18 진하게 책갈피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위치에다가 책갈피 꽂아 놓으셔야 앞쪽에서 저희가 아껴놨던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책갈피를 넣을 거예요. 책갈피의 이름 문제에서 행정 서비스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그대로 넣기 하시면
넣어줬는데 눈에 보이진 않네요.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서 조판부호를 잠깐만 켜볼까요? 그러면 머릿말도 넣었어요. 책갈피도 넣었어요. 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출력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잠깐 보고 나올게요. 조판부호는 다시 끄겠습니다. 덧말넣기라고 해서 이 커다란 제목 위에 조그맣게 글씨 얹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글자들을 조로록 블럭을 잡으시고요. 입력에서 덧말넣기를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질 않네요.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 안에 덧말넣기라고 하는 아이가 숨겨져 있군요. 덧말 얹어줘야 되는 지자체라고 하는 글자 얹으시면 되겠죠? 위쪽에다 얹어준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넣기 하게 되면 제목이 끝났습니다. 데이터 입력할 적에 중간중간에 한자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입력하면서 바로 한자로 바꾸셔도 되고요. 나중에 빠뜨리지 마시고 항상 두 개에는 한자 넣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꼭 키보드에서 한자라고 하는 아이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자가 보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한글과 한자를 나란히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력 형식을 맞춰주세요. 바꾸기. 문단에 첫 글자 장식, 글꼴은 궁서, 면의 색깔은 노랗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문제지는 말씀드렸다시피 흑백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노란색인지는 보이지 않겠지만 색깔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글자의 모양이라면 블록을 잡겠지만 글자의 모양이 아니라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니까 블록 잡지 않습니다. 그냥 위치를 클릭만 하셔서 서식 보시게 되면 문단에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첫 번째 글자가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합니다. 글꼴에 대해서 궁서, 색깔에 대해서 노랑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커다랗게 자리 차지하는 거 보이시죠? 그림을 넣도록 할게요. 입력에 그림 모양을 뿅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그림 5번입니다. 그림 5번을 보시면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 의사만 따로 잘라줘야 되겠군요. 자르기 기능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얘를 일하고 열기 드래그 하셔서 대강 만들어 주시고요. 만든 아이를 선택하고 계시면 그리기 도구가 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거기서 자르기 기능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르기 가장자리에 이렇게 깜장색의 선 보이시죠? 이게 칼날입니다.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잘 잡아주셨으면 크기를 맞추셔야 되겠죠? 개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워줍니다. 크기 맞춰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40에 40짜리 너비 40, 높이 40 크기 고정시켜주는 게 좋겠죠? 여백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여백이 왼쪽만 2mm라고 되어 있네요. 여백 탭으로 가셔서 왼쪽만 2mm라고 주겠습니다. 설정.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각주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AI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가 봐요. 글자 뒤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입력, 각주라고 선택하면 화면이 아래쪽으로 뿅 하고 이동되는 게 보이시죠? 문제지에서도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설명글이 있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프롬프트 설명글을 쭉 넣어주시고 나서 이렇게 번호의 모양을 보니까 우리 거하고 좀 다르죠? 주석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번호의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모양은 동글라미, 기역, 니은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적용되는 게 보일 거고요. 각주의 구분선
5cm라고 되어 있는 건 기본값이 5cm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닫고 나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물과 똑같이 AI 뒤에 기억이라고 주석을 달아준 거 번호가 들어갑니다. 문단 번호를 넣는 요 동네에 보시게 되면 앞에 기호들이 좀 들어가 있죠.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에서 문자표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기호들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바로 찾아서 쓰시면 되겠지만 혹시 없다면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대화창이 뜰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한글 문자표의 전각기호 1반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당구장 표시 모양을 찾으셔서 넣기,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문자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궁서에 18. 다만 요 뒤쪽에 요만큼만 음영은 빨강이고 글자 색깔 하양이다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범위를 쪼로록 잡으셔서 글자 색깔에 대한 건 있지만 음영의 색깔은 없으니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좀 더 자세한 옵션이 있는 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글자의 색깔은 하얀색, 음영의 색깔은 빨강색. 그럼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 결과물과 똑같이 보이죠? 설정. 표에 대한 제목도 같은 방식으로 글꼴은 궁서에 18 맞춰줄 거고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니죠. 지자체별 AI 서비스라고 하는 친구들 기울임은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주시면 되겠지만 지자체별이라고 하는 글자 위에 V체크 모양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친구들은 바깥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 창을 띄우시고요. 기본 탭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또 없군요. 확장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장 탭에서 이렇게 강조점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위쪽에 V체크 모양 들어간 거 미리 보기 보이죠? 설정. 가, 기억, 니은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문단의 번호 기능을 사용해서 넣어줘야 돼요.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쫘라락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글 머리표 문단 번호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가, 나, 다로 시작하는 친구 제일 비슷한 건 얘죠. 클릭하시고 그렇지만 똑같진 않죠. 사용자 정의 가셔서 일수준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는 꺽쇠 1괄호가 되어 있죠. 꺽쇠 1이라고 하는 게 일수준이라는 거고요. 그 뒤에다 괄호를 표시했다라는 뜻입니다. 괄호가 필요가 없죠. 우린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괄호 대신에 지우고 점을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에 점 찍혀 있는 거 보이네요. 일수준의 경우에는 20포인트만큼 오른쪽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너비는 20, 정렬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이렇게 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거 보이시죠? 이 수준에 대해서도 그러면 꺽쇠 2라고 하는 건 이 수준이고 괄호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수준에 대해서는 괄호나 점조차도 없으니까 아예 괄호를 지워버리도록 하죠. 번호의 모양은 ABCD가 아니라 동그라미 기억 니은이니까 번호의 모양을 동그라미 기억 니은으로 바꿔주시고요. 역시 이 수준에 대해서도 30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번호의 위치가 지시가 되어 있죠. 너비는 30, 정렬은 오른쪽. 이렇게 해서 두 발짝 물러난 거 보이시나요? 가라고 하는 친구는 한 발짝 물러났고 나라고 하는 건 두 발짝 물러났어요. 1수준, 2수준입니다. 설정하고 나오게 되면 일단 모든 아이들이 다 1수준으로 인식이 되고요. 가라고 하는 거 밑에 있는 두 개의 덩어리 요만큼은 2수준인 거죠. 서식 탭에 가시게 되면 가장 끝자락에 수준을 올려다오, 수준을 낮춰다오 라고 하는 게 보여요. 수준을 낮춰다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2수준으로 밀려납니다. 나라고 하는 거 밑에 있는 두 개도 역시 수준을 낮춰주셔야 되겠죠. 서식 그룹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단계 뒤로 밀어줬어요.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잡고 이제 수준은 다 맞춰줬으니까 줄간격만 180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모든 아이들의 줄간격은 기본 160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친구들만이라고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줄 간격을 180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조금 더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표에 대해서 저희가 1번, 2번 첫 번째 페이지에서 했던 그 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줄 거고요. 글꼴은 굴림의 10. 전체적으로 가운데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지시가 된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 얘기하려면 라인 L 눌러주셔서 선이 없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없어요 라고 미리 보기를 꼭 확인하셔서 설정하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선이 없어진 거 보이시죠? 다시 위쪽과 아래쪽 라인 L 누르셔서 두 줄짜리로 만들 겁니다. 두 줄 위와 아래가 그래요 라고 설정.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은 또 두 줄이 되죠? 제목줄에 대해서 범위를 잡으시고요. 라인 L 누르시고 두 줄. 위쪽은 두 줄로 되어 있지만 아래쪽이 아니죠? 아래쪽을 두 줄로 할 겁니다. 들어온 김에 색깔도 노란색 그라데이션 되어 있으니까 배경의 색깔도 채워주도록 할게요. 색깔이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걸 그라데이션으로 바꿀 겁니다. 시작하는 색깔은 하양, 끝나는 색깔은 노랑이라고. 그러면 시작 색깔은 하양색, 불만 없고요. 끝나는 색깔만 노랑 바꿨습니다. 그 방향이 가로, 수평이다 라고 되어 있죠. 가로라고 되어 있는 거 뿅 찍으시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출력 형태와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아래쪽에 있는 제목 글꼴 맞춰줄게요. 도둠의 24 진하게. 오른쪽 정렬해서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는데 이 친구는 장평이 105라고 했으니 일반 글자보다는 조금 더 똥똥한가 봅니다. 서식줄에서 장평까지는 설정하는 게 없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의 모양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글꼴과 속성, 크기 다 있는데 여기에 장평이라고 하는 친구가 100이군요. 요거를 105라고 값을 넣어주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쪽 번호 매기기라는 게 보입니다. 제일 끝자락에다 넣을 거니까 커서를 그냥 맨 뒤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종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쪽 메뉴에 있고요. 쪽 번호를 매길 테다 라고 선택을 하면 대화창 뜨죠. 오른쪽 구석에 있으니까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양쪽 날개 이렇게 줄표는 없으니까요. 줄표는 빼줄게요. 번호의 모양이 1, 2, 3, 4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1, 2, 3, 4죠. 그 번호의 모양 동그라미를 포함한 1, 2, 3, 4입니다.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 동그라미 3번부터 시작합니다. 앞에 1, 2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3페이지겠죠. 그걸 6으로 시작하게 만들어 다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번호로 시작을 시켜주시면 돼요. 쪽 번호를 시작하는 번호 6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6이라고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작업이 끝났는데요. 전체적으로 쭉 한번 오타가 없는지 확인을 찬찬히 해보시고요. 페이지의 번호가 1페이지, 2페이지에도 들어가 있죠. 번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꼭 지워주고 싶다면 커서는 여기요 라고 페이지 안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현재 쪽에서는 감춰주세요 라고 뿅 찍어주시게 되면 쪽의 번호를 감추실 수가 있어요. 굳이 감추지는 않겠습니다. 내버려 주셔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하이퍼링크를 걸기 위해서 아껴놨던 친구는 저희 요 책갈피 꽂아놓은 곳 다시 볼까요? 보기에서 조판부 여기 책갈피 꽂아놓은 곳과 연결을 시켜주면 될 텐데요. 그림을 이라고 선택을 할게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그림과 하이퍼링크를 연결해 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림을 선택하셔서 입력에
하이퍼링크 걸어주겠습니다. 현재 한글 문서 안에서 책갈피 꽂아놓은 행정 서비스라고 하는 곳과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이제 요 아이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링크를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안내 문구 뜨는 거 확인되시나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책갈피 꽂아놓은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보기에서 조판 보호는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8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